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 총선 열기가 뜨겁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총선은 뚜렷한 이슈도 없고 단지 공천 파동만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투표율도 높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많습니다.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죠. 오늘 아침 탄 택시 기사분은 벌써 오늘 사전 투표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사전 투표장이 그래도 생각보다 꽤 많이 붐볐다고 합니다. 그분이 투표했던 그 지역만 그런지도 몰라도 만일 사전 투표율이 높다면 아마도 침묵하는 다수의 민심이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떠드는 소수보다 침묵하는 다수의 소리 없는 움직임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투표율이 궁금한 겁니다. 소리 없는 움직임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백병규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부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 투표가 실시가 되는데, 자, 이게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될지 이게 이제 주목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투표율이 15%를 좀 넘길지 여부가 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예. 네, 선거관리위원회가 리서치에 의해서 지난 21일과 22일 이제 실시한 총선 투표 참여 관련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 응답자의 14.0%가 사전 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 15%를 넘길 수도 있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도 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한테 유리하다, 이런 관측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14년 이 지방선거 때 이 사전 투표율 연령대별로 보면은 20대가 15.97%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대가 12%, 50대가 11%, 40대가 9%, 이런 순이었는데요. 네. 네, 그러나 이제 보면은 이 20대의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긴 했지만, 이 50대와 60대 이상의 이 중장년과 노년층 역시 사전 투표율이 낮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한쪽에 꼭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좀 따지기는 어려운데요. 네, 그 당시 이제 투표율은 11.5%였고요. 다만 이제 선관위는 이 투표율이 3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만큼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지지 않겠느냐. 잘하면 이번 총선 투표율 60%도 넘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예, 있는데요. 예. 다른 한편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번 공천 과정이나 등등으로 보면은 50% 될까 말까 한다, 이제 이런 관심도 그렇죠. 깔리고 있죠. 예. 근데 적극 투표층이 더 늘어나고 있다,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리얼미터가 지난 4일에서 6일 사흘 동안에 전국 성인 남녀 1,5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 투표를 하겠다 하는 이제 투표 의향층 이 86.8%로 나타났는데, 이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이 반드시 투표하겠다, 이 적극적 투표층이라고 하죠. 예. 이게 62.1%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예. 이제 이거는 이제 한 주 전 조사 때보다도 이 적극적 투표층이 4.1%포인트 늘어난 것인데요. 예. 네, 연령대별은 특히 30대가 한 주 전에 62.9%에서 71.4%로 예. 이 적극적 투표층이 크게 이제 급증을 했고요. 예. 다음으로는 40대, 20대 이제 이런 순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50대와 60대 이상에서도 이 적극적인 투표층이 이제 늘어나기는 했지만,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이 50% 선에 좀 머물고 있어서 젊은 층의 좀 투표층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겠는데요.
네, 이에 대한 뭐 자세한 내용은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제 그 공정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제 이 투표율에 관련한 여론조사 실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보통 15에서 20%는 마이너스를 하고 그 데이터를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맞습니다. 그러냐면 정답이 있는 여론조사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야, 이거 투표는 꼭 해야지 이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이 정답을 찍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높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되겠죠. 이 사전투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총선 아닙니까? 이번 총선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과연 사전투표율이 또 총선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이번 총선을 통해서 처음 검증이 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가 지금 갑자기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 김정인 더불어민주당 그 비대위 대표가 어제 그 손학규 전 대표에게 이제 그 공개적으로 선거 지원을 좀 요청을 했죠. 예. 네, 김정인 대표, 이 손학규 전 대표께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수도권을 비롯해서 그 전국 각지에 좀 유세를 간곡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뭐 정계 은퇴에서 그 강진에 계셔서 이런 부탁을 드리기도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정인 대표로서는 그 어법이 상당히 그 이례적으로 아주 뭐 깍듯한 어법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제 그 새벽에는 그 손학규 전 대표에게 그 직접 전화를 걸기도 했다고 그러죠. 예, 그렇군요. 근데 손학규 전 대표는 지금 좀 유보적인 입장 아닌가요? 뭐 일단은 좀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예. 손학규 그 전 대표 어제 그 남양주 그 다산 유적지에서 열린 이제 그 다산 선생님의 그 180주기 그 묘지에 예. 참석을 했는데요. 참석을 해서 묘지에 이제 참석을 해서 그 특별 강연을 했는데요. 예. 이 기자들이 이제 묻자 그 지금은 상황을 그걸 잘 모르니까 좀 더 좀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이 김정인 대표와 통화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제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예.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밝혔다고 하죠. 예. 자, 그리고 또 안철수 공동대표가 손학규 전 대표 만나려고 했다 그러죠? 네, 어제 그 이태규 국민의당 이제 전략 홍보본부장이 먼저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요. 예. 어제 아침에 그 기자들에게 그 안철수 대표가 그 남양주의 그 지원 유세에 나서는 만큼 이 손학규 전 고문을 좀 자연스럽게 좀 만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예고를 했거든요. 그러나 예. 곧바로 이제 그 김경록 대변인이 이 안철수 대표가 그 직접 전화를 했는데 좀 행사 중이어서 잘 통화가 되지는 않았고 예. 또 유세 중에 그 잠깐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은 그 예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아하. 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찾아뵙고 인사드리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렇군요. 자, 손학규 전 대표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제 무릎 꿇고 큰 절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또 이제 한 번만 더 도와달라는 예. 그 읍수 전략 아니냐 이런 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제 그 여의도 그 당사에서 열린 그 긴급 중앙선대위에서 예. 이 김무성 대표 등 그 새누리당 지도부 이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런 팻말을 들고 예. 이제 고개를 숙였다고 하죠. 예. 이 예. 김무성 대표는 이번 그 공천 과정에서 좀 국민 눈밖에 예. 실망시켜드렸는데 예. 아무튼 이 집권 여당이 1대 2기를 맡고 있다면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좀 호소를 했고요. 예. 이 김무성 대표와 그 서청원 최고위원, 원유철 그 원내대표 등과 함께 그 비빔밥을 같이 먹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고 이 반성과 다짐의 노래도 이제 어제 발표를 했다고 하죠. 반다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반성과 네, 그렇습니다. 다짐송, 반다송.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고요. 자, 앞서 우리 백병규 시사평론가께서 인용한 여론조사,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23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및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선전화 60%, 유선전화 40% 병행 임의 걸기 방법으로 조사한 여론조사고요. 응답률은 4.9%, 그리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4.13) 총선 이제 딱 5일 남았죠. 5일밖에 안 남았네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이 총선에서는 첫 번째 적용되는 사전투표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전투표 어떻게 하면 되고 손으로 V자에서 투표 인증사를 찍는다든지 이거 걸리는데 이런 유법 행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주헌 대변인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죠. 그죠? 네. 예, 총선은 처음이죠. 예, 총선은 처음 실시합니다. 오늘이랑 내일 이틀 동안이죠?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오늘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예. 사전투표는 좀 시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오전 6시부터 한다 하더라도 좀 시간은 한 8시 평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간을 늘리면은 이제 좋겠죠. 근데 여러 가지를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우편 배송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전 투표하고 싶은 분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알죠? 그 사전 투표소는 이제 전국 읍면동마다 이제 하나씩 해서 한 3,511개가 이제 설치되고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에도 이제 설치가 됩니다. 예. 그 사전 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이 포털 사이트에서 투표소 찾기 하면은 이제 찾으실 수가 있고요. 휴대폰을 이용을 하시면은 그 위치 기반 서비스 GPS를 이용하시면은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사전 투표소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동으로 찍어주는군요. GPS 때문에. 그죠? 네. 예. 자, 근데 여기 뭘 갖고 가야 돼요? 투표하려면? 투표할 때는 선거일 투표 마찬가지로 신분증만 이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예. 신분증은 이제 본인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데요. 예.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그리고 이제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이제 사진이 첩부되고, 이제 주민등록번호나 이제 생년월일이 나와 있는 증명서이면은 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기표 방법 같은 것도 중요는 하죠, 그죠? 기표는 기표소에 있는 이제 기표 용구만 가지고 기표를 해주셔야 되고요. 거기다가 성명을 쓴다든지 도장을 찍는다든지 문자나 무령 같은 걸 기입을 하시면은 그런 것은 이제 무효가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무효가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투표를 하는 행위에 있어서 요새 젊은이들이 이제 많은 셀카나 이런 걸 많이 찍잖아요. 근데 이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선거법 위반 저지르는 경우 있죠.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는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걸 위반하면은 먼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인증샷은 투표지만 찍지 않는다 하면은 어떤 포즈로 찍어도 촬영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포즈를 취해서 촬영하고 개인이 보관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선거일에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게시를 하거나 전송하는 것 이런 것은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만. 찍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어떤 포즈로 찍는 거는 상관없는데 그것을 혼자만 갖고 있어야지 이거 보내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통상 얘기하면 엄지손가락 하나, V자, 이런 거를 해서 찍는다든지 아니면 후보자 선거 사무소나 특정 후보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해서 찍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후보자 기호 성명, 정당의 명칭이나 기호가 나타난 사진을 이거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찍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기표소 안에 들어가면 또 안 되죠, 그죠? 그거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는 이제 찍을 수는 없고요. 그거는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찍은 도장, 이게 찍은 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 기표소 안에서 이렇게 딱 V자 들고, 근데 왜 그게 V자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진 찍고, 이런 거는 이제 100% 걸린다 이거죠? 예, 투표소 안에서 만약에 그런 걸 하시면. 기표소 안에서, 예를 들면. 기표소 안에서는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하시게 되면은 투표소 밖에 투표소 표지라든지 그리고 포토존 같은 걸 이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적으로요.
그렇게 해서 선거법 위반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처벌 수위는 지금 뭐 투표지 같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예. 만약에 이 선거일에는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선거일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V자, 뭐 엄지손가락, 어떤 뭐 특정 후보의 뭐 선거 운동을 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면은, 예. 거기는 현행 벌칙 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 예. 네. 자, 그리고 요새 SNS 많이 쓰는데, 네. 여기도 사실 이게 뭐, SNS라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예. 여기에 어떤 특정 후보에 비방하는 글이라든지 이런 거 올리면 걸리죠,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당연히 안 되는데요. 비방이나 허위 사실은 뭐,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서, 어떤 불특정이나 다수인한테 이렇게 알리는 행위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말로 하건, 뭐 글로 하건, 뭐 SNS로 게시를 하건, 뭐 퍼나르기를 하건, 뭐 이런 모든 행위가 안 된다. 그래서 혹시 뭐 다른 사람이 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을 옮겨놓은 것을 그것을 뭐 다른 사람한테 뭐 이 전송을 하는 행위도 이게 어떤 공표죄에 해당돼서 이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상한 글이 있다고 하면은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그런 것을 뭐 이렇게 게시를 한다든지, 퍼나르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SNS가 이게 참 의외로 여러 가지 범법을 저지르는 자기도 모르게 네. 그런 현상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꼭 선거법에 걸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네. 개인의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게 참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네. 별 생각 없이 후보자 가족으로부터 음식 받아 먹어도 안 되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 뭐 선거 사무, 이 선거 운동을 하시는 분들께 뭐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게 되시면은 50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뭐 혹시 음식물을 10,000원짜리를 먹는다면은 5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되고 예. 최대 금액이 3천만 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뭐 선거와 관련해서 약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웃기는 게 김밥을 이제 선거사무소에 가서 내놨어요. 예? 네. 네. 유권자들한테. 근데 이거를 젓가락으로 먹으면 걸리고 이쑤시개로 김밥 찍어 먹으면 안 걸리잖아요. 누군가가 그는 우스갯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아니고. 저희 그거 예. 방송도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그거는 예. 아니고요. 예. 뭐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 뭐 정당의 뭐 사무소로 방문하는 경우에 예. 1인당 3,000원 범위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다과나 떡, 김밥, 음료 이와 같은 다과류 음식물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예. 그거는 손으로 집어먹던 젓가락으로 집어먹던 예? 이쑤시개를 찍어 먹던 상관없다.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예. 아니 근데 3,000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3,000원의 기준이 판매가입니까? 아니면은 원재료 이 원가입니까? 보통 우리가 통상 시중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예를 들면 김밥도 어느 집에서 3,000원 하고 어느 집에서 5,000원 하는데 네. 자기 산 장소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산 장소에서 살 때 예. 그쪽 주인하고 통모하는 거 없이 예. 깎고 이런 거 없이 예. 그 가게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 아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네. 예를 들면 다량으로 김밥을 사면 좀 싸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싸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비싸게 해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건가요? 근데 그쪽에서도 다량으로 팔게 되면은 예. 뭐 할인하는 거 다 있는 거니까 예. 뭐 그런 거는 영수증으로 이게 증명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미성년자 선거운동하면 안 되죠. 예, 직계 가족이라도 안 되는 거죠. 예, 직계 비속도 안 됩니다. 직계 비속도 안 돼. 후보자의 직계 비속도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네. 예. 미성년자들은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후보자 가족이건 어떻게 됐건 간에 미성년자이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저희 선관위에서는 아마 미성년자니까 예. 또 입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간 안내 위주로다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좀 선거법 위반 안 되도록 도움이 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주헌 대변인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네, 환경기술은 더하고 오염물질은 빼고 환경과 경제는 곱하고 환경복지는 나누어야죠.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입니다. 제2기술원은 환경을 보존하고 경제도 발전시키기 위해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사랑, 국민과 함께 새롭게 실천합니다. 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드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상암 DMC 가재울 뉴타운 옆이네. 담 넘어 바로 학교래. 단지는 실개천, 어머 수영장까지? 여기가 어디야? 들리세요? 1061세대 대단지 DMC 2차 아이파크 1670-1350 현대산업개발. 베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안녕하세요. 칠성사이다 모델 임시안입니다. 겨울을 잊은 채 변치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늘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는 칠성사이다가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웨스트우드 트리니티 파이널 테스트. 등산화가 숨을 쉬는가? 타이어 설계 기술로 접지력은 강력한가? 이중 메쉬 공법으로 내구성은 뛰어난가?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당신의 웨스트우드가 될 수 있다. 웨스트우드. 좋은 상품만 골라 글로벌 자산 배분하면서 관리도 받고 철세도 하고 싶다. 는 고객님,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까지 다양한 절세 방법이 미래에셋증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 미래에셋증권으로 이사하라.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달달하고 건강하고 맛 좋은 걸 찾거든. 쌀로 만든 비락식혜가 딱이라고 전해라. 팔도 비락식혜, 단호박 식혜도 있다고 전해라.
내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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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콜레스테롤 올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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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콜레스테롤 쿠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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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코사놀 레인보우 폴리코사놀은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레인보우 이샵에서 구입하세요. 예, 7시 38분 42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오늘은 안개 때문인지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대교 쪽으로 연희램프 목간 지점 3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는데요. 여파가 서부간선도로부터 나타납니다. 도심 쪽으로 고척교부터 성산대교 지나 성산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40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곽으로 나가는 서부간선도로 양평교에서 목동교 구간, 다시 고척교에서 금천교 구간으로도 정체가 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도 사고입니다. 오늘 사고가 너무 많은데요. 조남분기점 1차로와 2차로에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여파 때문에 2km 구간 정체고요. 순산터널에서 용담터널까지도 밀립니다. 오늘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쪽 노원교 부근 차량이 전도된 사고는 방금 전에 처리 작업이 끝이 났고요. 상계교에서 성동교까지 정체입니다. 이 구간도 40분 이상 소요됩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예,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4월 8일부터, 그러니까 오늘이죠. 4월 8일이, 그죠? 예. 예,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어요? 예, 고용노동부가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고용 안정 가이드라인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상시 지속적 업무를 맡은 기간제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그동안의 근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인데요. 예. 여기서 상시 지속적 업무는 연중 지속된 업무로 2년 이상 지속되었고 앞으로도 지속될 업무를 가리킵니다. 지금 이 상황까지만 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예. 문제는 이미 법원에서 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판결을 해왔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오히려 회사가 기간제 노동자 가운데 일부만 기간을 연장하거나 무기계약 전환 명분을 준 것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발표에 대해서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4.13 총선 앞두고 내놓은 생색내기용이다. 정말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려면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반드시 전환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군요. 그렇죠. 간단히 얘기한다면.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회사에서 무기계약 전환 명분을 따로 골라서 할 수 있도록 명분 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인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사실 노무현 정권 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경제성장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IMF에서 이런 보고서 냈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요.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경기 호황기에만 성장률의 효과를 발휘했고 경기 침체기 때는 경제에 악영향을 줬다라는 것인데요. 국제통화기금이 어제 노동상품시장 구조개혁이 경제에 미친 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 40여 년간 선진국의 구조개혁 정책들이 성장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장 개혁은 경기 호황 때는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효과적이지만 경기 불황 때는 과제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경기 침체 시 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를 완화하거나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구조개혁은 단기는 물론 중기 성장률도 떨어뜨린다. 총수요를 위축시켜 실업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동시장 개혁들은 경기 호황기에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 불경기에는 노동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거나 취업 관련 공공지출을 늘리는 과제는 성장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장 진입 장벽 완화, 그리고 기업 행정 비용 절감,
무역장벽 완화 등의 상품시장 개혁은 경제 여건과 무관하게 성장률을 높인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은 개혁과제 우선순위와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하고 보완적인 거시정책도 필요하다. 구조개혁이 경제에 미친 단기적인 부작용을 우려할 때 확장적인 거시정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IMF의 이런 것은 네. 일반적인 얘기라고 보기도 좀 힘든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각 나라에 있어서의 경제 구조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렇죠. 그 특수성이 입각해서 그걸 개별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게 뭉뚱그려서 얘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또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전자가 7분기 만에 깜짝 실적을 내면서 2분기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에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잠정 실적, 그러니까 6조 6천억 원의 잠정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이런 깜짝 영업이익을 거둔 원동력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7의 인기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IM 부분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전체의 과반인 3조 5천억 원 안팎에 달한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예. 전략 스마트폰 그동안 2단 흥행 실패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적은 중저가 폰의 실적의 상당 부분을 의존한 결과 지난 1년 6개월 동안 부진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프리미엄 폰인 갤럭시 S7 시리즈가 지난달 11일 출시와 함께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면서 개선 추세가 뚜렷해졌다는 거죠. 예. 글로벌 누적 판매량이 1,000만 대라고 합니다. 지난달 11일에 출시해서 1,000만 대라는 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량이 이전에 비해서 각각 1.5배, 2배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S7이 효자다. 이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죠? 이제 사실 기대를 못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동안 지금, 애플하고와 샤오미 폰에 밀려가지고 삼성이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 이번 기대를 못 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실적이 좋아져서 스스로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쇼트트랙 선수들이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은 태릉 선수촌에서 음주 사건을 일으켰다. 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국가대표 선수들이 포함된 이 쇼트트랙 선수들이 현재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스포츠 도박 수사에 이어서 이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들이 이 밤에 숙소에서 이탈해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적발된 선수들 중에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남녀 선수들도 포함돼 있다는 거거든요. 이 선수들이 음주를 한 선수들은 이 태릉 선수촌 합숙 훈련에 참가했다가 이 훈련 마지막 날 밤인 지난 22일 숙소에서 몰래 빠져나와서 술을 마셨고요. 예. 이 경찰에 적발돼가지고 조사를 받고 풀려나왔습니다. 이 빙상연맹은 이 숙소 이탈 음주를 한 선수들에게 경고와 훈련 제외 등의 조치를 취했고요. 이 앞서서 이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쇼트트랙 선수들에 대해서는 이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빙상계에서 이 유도, 승부 조작 짬짬이에다가 파벌 싸움에다가 이 폭행 사건에 또 이 스포츠 도박까지 거의 매년 이 선수들의 일상 행동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사건들이 선수 개인의 문제라고도 볼 수도 있겠는데 매년 이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은 이 빙상연맹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스포츠 도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번에 빙상이 쇼트트랙뿐만이 아니고 뭐 이게 각종 종목 선수들이 다 이 스포츠 도박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근데 요
예, 맞습니다. 이 쇼트트랙 선수들이 지난해에 이 스포츠 경기 결과에 예측을 하고서 베팅을 하는 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거든요. 네. 지난해에 프로농구 선수들도 스포츠 도박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고요. 또 10월에는 그 프로야구에서 이 삼성 선수들이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프로농구 감독도 이 승부 조작, 스포츠 도박이 연관돼가지고 수사를 받는 그 시기에 이 쇼트트랙 선수들이 스포츠 도박을 한 겁니다. 참 이게 그리고 딴 얘기 해보죠. 뭐 어제 예. 프로야구에서는 삼성이 KT에 2연승을 거뒀는데 이승엽 선수가 시즌 2호 홈런을 날렸죠. 예, 어제 이 KT전에서 이승엽 선수가 이 4회 초에 이 선제 결승 투런 홈런을 포함해서 이 4타수 2안타 2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예. 이승엽 선수가 올해 40살이거든요. 예. 벌써 이 시즌 2호 홈런을 날렸고요. 이승엽 선수의 활약에다가 이 선발 차우찬 선수의 7이닝 1실점 호투를 앞세워서 이 삼성이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예. 이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서 이 선수단에서 제외됐다가 이 복귀했던 이 안지만 선수 어제 9회 말에 등판했는데요. 1이닝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이 복귀 후에 첫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김성근 감독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 2연패 당하면서 꼴찌로 밀려났죠. 예, 한화가 지난 시즌 끝나고 전력 보강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를 했거든요. 예. 근데 어제 이 넥센에 3대7로 패하면서 1승 4패 이 예. 꼴찌로 밀려났습니다. 예. 이 고민이 선발 투수입니다. 아하. 자, 어제도 이 송은범 선수가 5와 3분의 1이닝 동안 5실점하면서 부진했고요. 거기에다가 이 2점 차로 추격하는 이 8회에 예. 이 필승 개투인 권혁 선수까지 마운드에 올랐다가 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